자, 오늘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우리 앞전 차시에서는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를 했죠. 전체적인 넘버링 구성을 보게 되면 1번서부터 35번이 바로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이고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36번서부터 79번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우리 최근 출제 유형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평이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당되는 교환을 가지고 또는 우리 교재에 있는 핵심 내용 정리를 가지고 반복 학습하시면 전체 1과목과 2과목 80% 득점이 가능한 범위라는 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6번 분석 주제 유형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분석 기획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우리는 분석 대상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대상과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4가지 분석 주제 유형을 선정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아주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적화이죠. 최적화는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석 과제에 대한 최적화 방법을 찾게 되는 것,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자, 두 번째는 솔루션입니다. 자, 솔루션은 분석의 대상을 알고 있지만 방법을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분석 주제 유형을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분석 대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분석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커피 브랜드 최적화된 위치를 찾는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최적화되는 위치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브랜드 옆에 소규모 카페가 잘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석 방법, 단순하게 비교를 통해서 어떤 최적화 위치를 알게 되는 것, 바로 인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발견이죠. 이건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바로 데이터 기반 문제를 통해서 새롭게 문제 정의를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분석 주제 유형 4가지 분석 대상과 하우의 0, X에 따른 4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37번입니다. 목표 시점별 기획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데이터 분석 과제를 함에 있어서 오래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을 거고 2, 3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도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1년에 끝나게 되는 과제를 우리는 단기적 과제, 중심 과제라 하게 되고 2, 3년 이상 하게 되는 과제를 마스터 플랜 과제라고 하게 되죠. 이와 관련돼서 2가지 목표가 서로 사뭇 다르겠죠. 첫 번째, 과제 중심적 접근 방식이라 한다면 당면한 분석 과제를 빠르게 해결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마스터 플랜 단위는요, 체계적이고 지속한 분석 문화 내재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분석 단위도 과제 단위와 마스터 플랜 단위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과제 중심적 단위라 한다면 빠르게 실행해야 되는 것, 스피드 앤 테스트가 있겠고, 과제의 유형도 어떤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퀵 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접근 방식 역시 바로 해결해야 되니까 프로블럼 솔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마스터 플랜이란 단위 입장에서 본다면 accuracy와 deploy, 정확하고 효율적 배치를 해야 하며 long-term view, 장기적 관점에 입각해야 되고 problem definition, 어떤 명확한 문제의 재정의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이 2가지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고 전체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이 37번 목표 시점별 기획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과제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용한 데이터이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사뭇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적절한 유스 케이스입니다. 해당되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동정 업계의 성과물을 참조한다는 것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장애 요소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시험에서는 2년에 한 번 정도의 가용치를 갖고 있고 다음 중 분석 계획 시 고려사항이 아닌 것은 형태로만 출제가 되는 타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8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데이터의 저장 방식에 따라서 우리 DBMS 할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RDBMS와 NoSQL DBMS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RDBMS라는 것은 정형화된 형태, 테이블로 되어 있고 우리 스키마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수직적 확장을 한다는 의미는 특정 서버의 기능을 향상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의미를 우리는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RDBMS의 주요 도구라 한다면 오라클 또는 MySQL 또는 MS SQL 등이 있죠. 반면에 NoSQL은 유연한 스키마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죠. 자, RDB와 다른 점이 있다면 확장 능력에 있어서 NoSQL 방식은 수평적 확장을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서버를 서로 병렬로 증가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NoSQL이 바로 RDB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주요 도구라고 한다면 MongoDB, Redis, Cassandra, HBase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으로 보게 되면 해당되는 RDBMS의 도구와 NoSQL DBMS의 도구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고 25년대에 예상되는 문제라 한다면 확장 능력 면에서 RDBMS는 수직적 확장을 하고 NoSQL은 수평적 확장을 한다. 이와 같은 설명을 오답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39번 데이터 저장 방식입니다. 자, 40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유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파트가 등장하게 된 것은 아무리 데이터 분석이 고도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 전체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조직의 장애 요소가 해당되는 3가지 부분이 우리 내용에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고정된 신념이나 이미지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왜곡시키는 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 하고 편향된 생각이라고 한다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향을 편향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3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프레임 효과입니다. 자, 프레임 효과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은 물이 컵의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반밖에 없네라고 하는 사람들, 이것 다 프레임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2가지만 존재합니다. 다음 중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 요소가 아닌 것은 또는 인 것은 또는 한 가지 타입이라고 한다면 바로 프레임 효과를 설명하게 되고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 바로 여러분 보기에서 프레임을 정답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다음은 41번입니다. 자, 이 파트부터는 바로 데이터 분석 방법론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가지 난이도, 이 과목에서 난이도가 있는데 바로 분석 방법론이 여러분이 첫 번째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우리 시험 문제에선 2년에 한 번 정도 나올 가중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세한 절차입니다. 해당되는 분석 방법론은 체계적 절차이고 당연히 순서가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모델링하게 되고 결과 해석하는 것들, 이거 대표적인 바로 상세한 절차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자,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접근 방식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 머신러닝에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방법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도구와 기법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요한 도구가 사용이 되죠.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이썬도 있겠고 또는 R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각화 도구도 해당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템플릿과 산출물입니다.
어떤 분석 방법론을 한다는 것은 결과물이 수반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바로 아웃풋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걸 템플릿과 산출물이라고 하죠.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유형은 한 가지 타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만 출제가 되는 넘버링이라고 할 수가 있죠.